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또 주말이 밝았네요. 네, 주말 동안 또 여러분들 건강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저 구독자님들 중에 조금 암 환자분들이 꽤 많으세요. 암이라는 거는 또 완치라는 말을 하기가 항상 어렵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구독자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기 피해를 당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뭐 웹3 하나의 업체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날려먹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뭐 스캠 코인 투자했다가 뭐 몇 억씩 날린 분들도 정말 은근히 많으십니다. 뭐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을 통해서도 정말 큰 손해를 보시고,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이번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굉장히 응원하고 리스펙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지금 현재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비전을 보면서 투자하는 그런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한 구독자님이 문자가 와주셨네요. 타임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초반부터 저를 믿고 따라주셨던 1차 컨퍼런스 때 배웠던 이 평택에 거주하시는 한 구독자님이 연락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호주 시드니에 갔는데 이제 근속 20년 포상 관광으로 이제 호주 가신 것 같아요. 그때 한 마트에서 가성 앞에 ATM이 있어가지고 신기해서 한번 사진 찍어 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부차 서로 약간의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이렇게 또 사진까지 공유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보여드리고 가려고요. 호주의 이지마트라는 곳인데 여기 보니까 비트코인 ATM 여기 있어요 라는 이런 문구가 좀 적혀 있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ATM기를 보니까 약 5가지 정도의 암호화폐를 취급하고 있네요. 비트, 그리고 바로 옆에 XRP, 이더리움, 그리고 USDC, 라이트코인,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암호화폐를 취급하면서 실질적으로 호주에서는 이런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ATM 기기가 있구나,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은 시점에 도입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들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 호주라는 나라를 좀 미루어 보았을 때 정말 암호화폐랑 굉장히 친근하고요. 리플사와도 굉장히 유착관계가 끈끈한 하나의 국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ATM 기기 최다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다름 아닌 이 호주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MZ세대들, 더 나아가서 많은 국민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얼리 어답터적인 느낌, 굉장히 좀 깨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호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오늘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호주 재무부가 최근에 이 가상자산 규제 법안에 이 스테이블 코인 또한 포함을 시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호주의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바로 이 노바티와 또 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노바티는 호주에 기반을 둔 국경 간 결제, 송금, 자금이체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됐다라는 것, 하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 XRP 레저 위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렸죠. AUDD라고 하는 호주의 디지털 달러가 출시됐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노바티라는 이 호주 기반의 하나의 국경 간 결제 회사, 바로 리플과 과거부터 손잡으면서 파트너십 관계, 그 고객 사례 연구에 노바티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노바티, 우리의 파트너를 봤을 때 당연히 리플 네트워크를 채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페이먼트망, 최근에 애플페이에서 탭투페이가 또 나왔었던 것, 노바티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구글페이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뭐 비페이, 이런 이페이 같은 모든 페이먼트망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블록체인망으로 연결된다. 그 중에서도 이제 도매와 소매 CBDC 이동에서는 XRP와 스텔라로 나눠서 유틸리티로 적용될 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 카드의 기득권 세력 역시 이제 슬슬 블록체인을 탑재시키면서 굉장히 빠른 결제 속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 중심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5차 컨퍼런스가 일주일 딱 남았네요. 그쵸? 6월 22일 날 서울에서 오후 2시에서 4시 정도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두 분이서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부부 동반으로 오시는 분들 혹은 자기의 자녀를 같이 함께 데려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참 구독자님들 보면은 아내 몰래 투자하고 있어요. 남편 몰래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아. 이게 현실이긴 해. 아직까지 대중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네거티브적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암호화폐 투자해. 그러면은 근데 그거 뭐 테라 루나인가? 그거 뭐 사기치지 않았어요? 그거 뭐 FTX였나? 그거 과거에 뭐 거래소 해킹 사건이 있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큰 악재들, 세력들이 만들었던 공포의 순간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가족, 뭐 남편 몰래 하고 있어요. 와이프 몰래 투자하고 있어요. 이러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와 상반되게 남편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 아내랑 같이 오시는 분들,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뭐 단타 친다라는 게 아니잖아. 스캠 코인 투자한다라는 게 아니잖아. 글로벌 메이저 코인에 사이클 투자, 가치 투자한다라는 것인데 주식 투자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 부동산보다 오히려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포텐셜은 올해와 내년 굉장히 중요하게 있는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한 2자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150분을 모시고 굉장히 큰 영화관 같은 데서 여러분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시간, 이제 카운트다운 7일 남았습니다. 너무 기다려지고요. 좋은 시간 만들어 놨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나오고 있네. 미국의 기득권 세력 중에 탑3 안에 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달러의 주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JP 모건, 시티,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이 BOA도 같이 가는 친구죠. 암호화폐는 산업혁신의 합법적인 기술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그들이 합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단순 투기를 뛰어넘었다. 단순한 해지 수단을 뛰어넘었다. 이제 완전한 제도권 수용. 이제 비트코인은 완전히 제도권 수용이 됐죠. 이제 이더리움 또한 완전히 제도권 수용이 될 것이며, 이제 규제의 명확성으로서 알트코인들,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섹터별 대장들이 이제 완전한 산업혁신으로 또 한 번의 ETF로서 합법적인 그 전통금융과 맞물릴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뚫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 부분 좀 인지를 잘 해주시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위에는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굉장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인물들로 대중들을 왔다리 갔다리,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허상이다 등등 했지만 이제는 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 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한 번 더 나가서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이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그리고 리플 네트워크와 함께 가고 있는 브라질의 최대 핀테크 회사 누뱅크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거, 이미 물밑 작업은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죠. 이 서클이 또 누뱅크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USDC, 이 스테이블 코인을 9천만 명의 라틴 아메리카인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어떡할까요? 리플에서 RLUSD가 나오면 서클과 테더가 점점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없으면서 통합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영상 후미에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2가지, 이제 암호화폐가 합법화, 제도권 수용이 되고 있다라는 과도기 시점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워렌 버핏을 필두로 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버크셔 해서웨이, 그들 역시 누뱅크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면서 리플사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구나. 이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의 그림이 좀 보이고 있어요. 스위프트와 함께 가는 그 CLS, Continuous Linked Settlement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속 결제 은행으로서 스위프트 뒷단에 뉴욕을 필두로 한 하나의 금융 서비스 회사로서 그 FX라고 하는 외환 결제, Foreign Exchange, 그 결제망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금융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CLS와 스위프트는 함께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플과 푸날리티와 FNA 역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레저 프로토콜, 그 위에 인터레저 재단은 이미 크리스 라슨과 스테픈 토마슨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들이 구현하고 있는 분산 원장 기술은 이미 BIS와 IMF, 그들이 채택한 그리고 R3와 연결되는 하이퍼 레저 재단과 연결되는 분산 원장 기술이 이제 CBDC의 세상에서 중심축으로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중에 유틸리티의 탑2 대장격은 XRP와 초반에 언급드렸던 스텔라 루멘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홍콩의 CBDC 나올 거고, 유럽의 CBDC, 싱가포르의 CBDC, 호주의 CBDC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모든 국경 간 결제, 리플 네트워크가 채택될 수밖에 없는 것, 이미 클리어링 하우스, JP모건과 같은 연준을 이루고 있는 사립은행의 집합체, 연준에서 고안한 FedNow에서도 ISO 2002를 물밑에서는 활용하고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공부를 통해 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런 예측도 하는 거겠죠. 챗GPT는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그 브릭스를 필두로 한 새로운 결제 메시징 표준 그리고 브릿지 커런시가 필요한 그 블록체인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 생태계에 리플을 XRP를 채택할 확률 저는 85%가 아니라 100%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또 천천히 넘어가 볼까요?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나오네. 이는 갤럭시 디지털을 이끌고 있고요. 암호화폐로서 억만장자라고 또 일컬어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대머리 친구 보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이 메사리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는 역시 테더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제가 영상 후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마이크 노버그라츠가 뭐라고 하고 있지? 밈코인은 암호화폐 경제의 초석이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리스키한 말을 하고 있네. 그가 말하는 밈코인은 과연 어떤 코인일까요? 제가 항상 그냥 하나의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노보그라츠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을 칭찬하면서도 시장에는 벌써 도지와 시바 같은 더 확립된 밈코인들이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밈코인에 투자하는 걸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지와 시바 같은 경우는 단순한 밈코인이 아닌 기간의 채택, 끝났다, 검증이 완료된 코인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테라폼레스가 SEC와 합의를 했네. 이 기사와 여러 가지 좀 병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기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슬슬 SEC가 합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부분의 일환으로 SEC의 위원장 이 게리 겐슬러가 올 여름께까지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에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 이제 슬슬 SEC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준비가 점진적으로 되어 있구나. 테라와 합의를 받고 조만간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며,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리플과 SEC에 대한 최종 판결, 즉 합의 또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XRP 레저의 에이펙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SEC와의 소송 여름까지는 끝날 것이다. 근데 미안하지만 여름에 3분기에는 좀 끝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현재 미카에 대한 움직임, 리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계속적으로 커스터디 회사를 인수하면서 규제의 명확성을 획득하고 있다. 소송이 끝나줘야지만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 이제 머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리플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리플이 폭발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날이
머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XRP에 대한 비전 투자자로서 꾸준하게 공부를 수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차트적 패턴만 보더라도 삼각 수렴의 이제 마지막 끝단에 와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진다라는 것. 누가 들으면 희망 고문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이 녀석에 대한 펀더멘탈에 조금 더 이해를 하셨고 시간을 들이셨다면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이 이 XRP 레저에서 수백만 RWA 토큰화를 하기 위해서 영국의 최초에 등록된 거래소와 또 제휴를 맺었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 방금 언급드렸던 영국의 최초로 등록된 거래소는요, 아첵스라는 하나의 거래소거든요. 리플사가 리얼 월드 에셋 토큰화를 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구나. 그 부분에 일환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RWA라는 것, STO 시장이라는 것, XRP 레저와 반드시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RWA를 하기 위해 블랙록이 하나의 회사에 직접적으로 크게 투자했는데 알고 계시죠? 바로 시크릿타이즈라는 한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것, 그 시크릿타이즈라는 회사에 과거부터 코인베이스와 리플이 굉장히 크게 투자를 유치하고 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CTO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XRP 레저 안에서 JP모건과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이 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RWA 모든 자산의 토큰화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이더리움 생태계 역시 XRP 레저와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사이드 체인으로서 지금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또한 구현이 되고 있죠.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RWA라는 시장이 어떤 회사와 같이 갈지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첵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요, 리플과 함께 손잡았다라는 이런 공식 인사이트가 나오고 있죠. 이 아첵스와 협력하면서 수억 달러의 토큰화된 실제 자산을 이 XRP 원장에 가져오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 RWA 시장보다 정말 메인 포인트는 스위프트 2.0에도 이 XRP 레저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디지털 생태계의 중심축, 중심 생태계 가장 많이 활용성을 가져가는 그 유틸리티 코인은 이 회사와 함께 가는 XRP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첵스 같은 경우는 영국 기반의 최초로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영국의 FCA 규제를 받은 최초의 회사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FCA 뭐라 그랬죠? 영국의 금융감독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Financial Conduct Authority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최근에 드렸는데 그 미카라는 유럽 연합에서 만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 역시 이 FCA와 함께 가면서 리플 XRP를 유틸리티로 인정했다, recognize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거부터 이 미카 같은 경우 유럽의 디지털 자산 규제와 함께 가면서 그들 리플과 함께 채택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면서 올해 7월, 8월서부터 이제 미카 법안이 실질적으로 발의가 된다. 이제 슬슬 리플과 SEC에 대한 법적 소송의 공방전이 마무리될 시기가 다가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 아첵스가 손잡았던 거 이제 수백만 달러 가치의 이 RWA 시장을 리플 레저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다가와지고 있다라는 거. RWA뿐만 아니라 이 XRP 레저망 안에서 코인들이 움직여질 수 있는 이 DeFi 시장 또한 그들이 주도할 계획이라는 거 병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테더의 CEO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비트코인은 유일한 탈중앙화 암호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탈중앙화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미 그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보유량 점령을 끝냈고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금융 솔루션은 탈중앙화가 아닌 앞에 탈을 빼야 되겠죠. 중앙화된 코인 그 생태계로서 또 한 번 세계를 휘어잡을 기득권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겠죠. 진정한 가치의 인터넷은 비트코인이 아닌 리플,
XRP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초반에 언급드렸던 이 테더 그리고 이제 서클 그들이 찍어내는 USDT, USDC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라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떡하죠? 이제 리플에서 RLUSD가 찍어 나오게 된다면 이들이 붕괴하는, 이들이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모션이 취할 수밖에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것, 테더는 중국 거야, 서클은 미국 거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들의 뿌리를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갈까요? 서클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골드만삭스의 출자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골드만삭스의 출자사 서클, 이 USDC, 이 뉴욕 멜론은행, BNI 멜론은행과도 함께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회 명단을 봤을 때 계속 그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서클과 골드만삭스, BNI 멜론, 블랙록, 피델리티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자금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 코인베이스 또한 왜 과거에 리플과 함께 RWA를 혁신하는 시크릿타이즈에 직접적으로 2018년서부터 라운지 조달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회사이다. 서클의 공식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뿌리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자, 머니그램, 그랩, 코인베이스, BNI 멜론, 피델리티, 블랙록 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그 결제 기회망에 서클과 코인베이스 왜 여기에 리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지 그들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으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클 또한 반드시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나스닥에 상장되는 날 반드시 오겠죠. 왜? 그들은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번엔 테더로 좀 가볼까요? 이 iFinex Incorporation이라는 이 하나의 회사가 홍콩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거래소로 알려져 있죠. 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iFinex는 역시나 이 메사리 리포트를 또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메사리 같은 경우는 또 뉴욕에 기반을 둔 2018년에 설립된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업체로서 여기 보이죠? 라이언 셀키스가 운영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 중국을 뿌리로 두는 게 아니라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메사리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여기 라이언 셀키스가 나오고 있는 거 보여지시죠? 이 메사리와 함께 가는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를 안고 있는 iFinex의 투자자 명단을 봤을 때 과연 중국의 자금만 들어와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인베이스 그리고 초반에 언급드렸던 마이클 노버그라치가 이끌고 있는 갤럭시 디지털이 왜 이쪽 메사리 IO 그리고 iFinex에 투자하고 있는지, 왜 크라켄 벤처스, 미국의 해치펀드, 미국의 벤처 캐피타사들이 iFinex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영국의 헤지펀드 또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서클이 찍어내는 USDC, 테더가 찍어내는 USDT, 그리고 이제 리플에서 나올 RLUSD 모두 XRP 레저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 그리고 어쩌면 테더를 한번 무너뜨리면서 내년에 올 수 있는 경기 침체와 맞물릴 수 있겠구나라는 이 가능성 또한 조금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드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솔라나 네트워크가 나오면서 활동량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다.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더리움의 경쟁자라고도 불리우는 이 솔라나 네트워크, 과연 이더리움에 밀려서 타락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솔라나 네트워크 또한 그만의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면서 이미 비자와 손잡은 거 알고 계시죠? 비자는 또 스위프트와도 손잡고 있는 거 병렬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미래 하이브리드 블록체인망에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과 솔라나가 이끌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 역시 활용이 되면서 이때는 XDC, 심핀 네트워크가 또 활용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신다면 솔라나 또한 반드시 알트코인의 대장격으로 ETF가 출시될 것이며 기간의 채택이 끝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리플의 CTO가 이런 얘기를 하죠. RLUSD,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구현이 됐을 때 이 XRP가 적합하게 쓸 수 있는 이 XRP 레저 안에서 활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CBDC의 세상이 구현이 됐을 때 정말 그 리플의 진가, 가치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 친구의 포텐셜은 비트코인보다 더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원형으로 사각형으로 둘러앉아서 작당 모의를 했던 그 설계 시간의 끄트머리가 점점 다가와지고 있네요. 지금 현재를 즐기면서 오늘도 좋은 주말, 행복한 주말, 건강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